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첫 번째 형사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전직 영부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나와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양지민 변호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지민입니다. 네, 오늘 김건희 씨의 재판이 40여 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조금 일찍 끝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첫 재판이라서 이렇게 일찍 끝난 건가요? 맞습니다. 첫 번째 공판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을 좀 정리하는 차원이다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또 향후에 증거 신청을 어떻게 할지 아니면 공판 진행 방식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 때문에 비교적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오늘 김 씨 측에서도 공소 사실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고 특검은 이에 맞서서 또 증거 제출 입장을 재확인을 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아마 다음 기회부터 본격적으로 핵심 증인이나 증거 조사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재판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에 좀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건진법사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 여러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상태인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이런 입장을 좀 예상을 하셨나요? 네,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전략은 어떻게 보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유지됐던 전략이기도 한데요. 예.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진술 거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법정에서 다투겠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에게 혹시나 불리한 진술이 나올 것을 우려해서 추후에 특검 측이나 아니면 법원에서 어떻게 증거 제출이 되는지를 보고 입장을 정확하게 정하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기도 하고요. 예. 특검이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무죄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떠한 불리한 이야기를 할 것이 우려돼서 아예 부인하고 아니면 방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또 그러한 자세다라고 보입니다. 네,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김건희 씨 측은 전혀 알지 못한다, 들은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전략을 좀 계속해서 밀고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아마도 확실한 증거가 내보여지지 않는 이상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입증 책임을 조금 특검에게 넘기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가방 전달을 했다라든지 금품 수수했다라든지 공천 개입을 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객관적 물증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직접 증거라기보다는 정황 증거에 좀 가깝고 그리고 진술이 대부분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증언의 신빙성이라든지 당시 상황에 대한 그러한 공격을 하면서 아마도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방어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서 성탁이나 공천 개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 의혹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네. 사실관계 자체가 없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신빙성을 조금 더 높여줄 만한 그런 정황 증거들을 법원 단계에서 좀 찾고자 노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주장과 더불어 김건희 씨 측은 특검의 공소장에 불필요한 기재가 많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요청일까요?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이 어떠한 기소의 핵심 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기를 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겠는데요. 지금 김 씨 측에서 문제 삼는 것은 공소장에 불필요한 사실관계라든지 부정적인 그러한 서술이 좀 과도하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이유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사실 공소장 변경을 하기에는 좀 불충분하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예. 일부 표현의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면 허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공소 사실의 큰 틀을 바꾸고자 한다라든지 아니면 특검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정도의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면 사실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검팀이 김건희 씨의 범죄 수익 모두 10억 3천만 원으로 산정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선고 전에 임의 처분이나 빼돌리기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추징 보전도 청구를 했는데 이 금액은 좀 어떻게 산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김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 알선수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예.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그러니까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서 주가 조작했다라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2억 7천만 원 상당의 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라고 해서 더해졌고, 그리고 특가법상의 이제 알선수재 혐의가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천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했다라고 해서 이 10억 3천만 원이 집계가 된 것이고, 이 네. 부분에 대해서 특검팀은 추징 보전을 청구해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일 김건희 씨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뇌물죄 피의자로 특검의 조사를 받을 예정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물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가성이 좀 입증이 돼야 할 텐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좀 입증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뇌물죄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가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입증을 하느냐 부분입니다. 단순한 선물 교환이 아니라 공적 지위와 관련된 어떠한 편의를 제공했다라든지 아니면 사후에 직무 관련성을 어떻게 연결을 시킬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김 전 검사와 김 씨의 관계라든지 그 시기에 윤 전 대통령이 직무 권한이 어느 범위까지 볼 것인지, 그리고 그림 전달 전후의 사건 처리 과정이 특검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이고, 예. 그림을 제공을 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 이익이 제공됐다라는 것까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앞으로 재판에서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오는 금요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와 관련해 재판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중계를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중계를 신청한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재판 중계의 부분은 이 국민적 관심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성 또 투명성의 차원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개정선 특검법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내란 특검법상 넣어두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직 대통령의 내란 관련 기소라는 점에서 사실 헌정사적으로도 굉장히 중대하게 볼 수가 있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중계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첫 재판과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면서 보석 신문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어떤 이유로, 어떤 논리로 이것을 신청을 했는지, 그리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보석이라는 것은 조건부 보석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납입하고 내가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을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보증금을 지급을 하고 이 약속을 지킬 의사가 있다라는 취지로 보석을 신청을 하고 또 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동안 재판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해왔느냐, 수사기관의 수사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판단의 고려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정확하게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정말 중한 그런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슷한 재판에서 한 10회 정도 연속으로 불출석을 했었고 또 수사기관의 수사를 소환해도 응하지 않았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보석 신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